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역률 0.8 지상의 2800kW 부하의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해서 합동 역률을 0.9로 개선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여기가 전원이다 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었어요. 부하가 지금 2800kW짜리고 역률 파워 팩터 PF 값이 0.8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뭘 설치해서 콘덴서를 설치해서 합성 역률을 얼마로? 0.9로 개선하자라는 거죠. 그때 콘덴서 용량입니다. 콘덴서 용량 값 QC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가 이제 킬로볼트 암페어로 지금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유효 전력 크기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계산해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유효 전력이 지금 얼마입니까? 2800kW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개선 전이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데 그 사인 세타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시키면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게 개선 전 역률이 0.8이잖아요, 지금. 그럼 0.8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개선 후죠?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거 계산기 쫙 눌러주시게 되면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743.89. 그래서 대략 얼마예요? 744kVA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 계산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필기든 실기든 간에. 여러분 31번 문제 정도면 이것만 꼭 풀어주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그거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언젠간 해야 돼요. 언젠간.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정기 실무에 이제 진입하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 쪽에 임하셔도 마찬가지로 정리하셔야 되고. 자, 32번 문제. 자, 컴퓨터에, 그죠? 컴퓨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초기치로 지정하는 값은이라고 했고, 슬랙 모선을 기준 모선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용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만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슬랙 모선의 초기치로 지정되는 값은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이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33번. 다음중 직경내에 대한 방어 설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철탑을 설정해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선로가 이렇게 가선돼 있었어요. 단을 높은 곳에서 발생하는 직경내가 대질량이 떨어질 때 선로에 유입되게 되면요, 선로도 문제고 선로에 연결된 설비도 문제가 됩니다. 다 부서져 버려,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 직경내를 근본적으로 선로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자 어디에? 지지물 꼭대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선이 아니고 양내로부터 전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선이 있어요. 이게 가공지선이 되겠습니다. 가공지선이 무엇을요? 직경내를 딱 받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디를? 대지로 이렇게 방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번 문제에서 직경내에 대한 방어 설비를 가장 적당한 건 누구다? 가공지선이 되겠습니다. 복도체는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면서 코로나 현상 방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것은 통상 어디 쪽에서 유입 변압기를 쓰다가 이제 몰드 변압기로 바꿨는데, 몰드 변압기가 유입 변압기보다 이상 전압으로부터 견디는 절연 강도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보충시키기 위해 서지 흡수기를 통상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전방전기는 크게 전력공학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복도체랑 서지 흡수기까지만 좀 설정해 주시면 이 문제에선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33번도 됐고요.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배전 선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제 저압 뱅킹 방식은 최근엔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일종의 변압기 병렬 운전으로서 전원 용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배전 거리가 짧다 보니까 전압 강화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량이 충분하고 전압 강화 적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거나 전압 강화가 클 때 많이 발생하는
일종의 플리커 현상이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압 뱅킹 방식은 전압 변동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왜? 용량도 충분하고, 그죠? 그다음 배정 거리도 짧으니까. 그다음 밸런서는 단상 2선식에 필요하다. 아니죠. 정답은 2번이에요. 이 밸런서. 얘가 이제 일종의 1대1 변압기, 단권 변압기라고 통상 표현을 하는데 단상 3선식에서 전압 불평형으로 인한 중성선 단선으로 인해서 전압이 이제 각 부하에 이제 다른 또는 그 부하 건질 수 없는 큰 전압이 걸렸을 때 이게 지금 그 부하가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압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가 밸런서예요. 거기 어디에 사용한다? 단상 3선식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밸런서는 단상 3선식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부하율과 손실계수 사이에는 지금 이 형태가 맞아요. 부하율이라고 하는 게요. 100%가 뭐 이론상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맥시멈이 부하율은 1이에요. 그러면 1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부하율과 부하율 제곱 설정하게 되면 부하율 제곱하면 무조건 값이 제곱하기 전에 비해서 값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부하율이 90%다. 그럼 0.9거든요, 얘가. 그럼 얘는 0.9의 제곱이니까 0.81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얘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꼭 외워두세요. 이 부분은 이 식이 연상이 되려면 이거는 적분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적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간략하게 외워주세요. 여러분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결론식을 왜 자꾸 전달할까요? 교재에서도 마찬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도 이 결론식만 물어요. 결론의 관계만 물어봅니다. 왜죠? 적분은 따로 하는 거고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죠? 이거 되도록이면 기억해 주시고 시험 문제 간간히 언급될 수 있습니다. 뭐가요? 이 부분만 또 언급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하율이라고 하는 게 맥시멈이 1이다. 근데 그걸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럼 90% 부하율이다라고 하면은 90% 0.9가 있고 제곱이면 0.81이 되니까 제곱이 더 작구나. 이걸로 꼭 생각해 주시고 부등호 관계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용률이란 최대 수용 전력을 설비용량으로 나눈 값을 퍼센트로 나타낸 값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공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밸런서는 어디예요? 단상 3선식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자, 증기 터빈 내에서 팽창 도중에 있는 증기를 일부 축이하여 증기를 일부 축이해서 빼낸다 이거죠. 그것이 갖는 열을 급수가열에 이용하는 열 사이클은 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 재생 사이클이죠. 그죠? 35번에 표현되는 게 지금 재생 사이클이 되는데 간단하게만 설정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일러가 있다. 그 다음에 보일러가 만약에 이제 물을 끓여서 발생한 증기가 있을 것이다. 그 증기를 터빈에 보냅니다. 그럼 터빈이 돌면 발전기가 돌아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터빈에서 나온 게 누구한테 갑니까? 복수기한테 가죠. 복수기한테 가면 증기가 급수, 즉 물로 바뀝니다. 그걸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보일러로 보내야 됩니다. 그때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급수 펌프가 있어요. 이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증기 터빈에서 팽창 도중에 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가게 되면 좁은 파이프가 안에서 넓은 터빈으로 들어갔으니까 팽창인 거죠. 그래서 터빈 돌리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증기를 일부 빼낸대요. 빼내서 어디로? 그것이 갖는 열을, 그 증기가 지금 터빈을 돌렸다고 열이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증기 상태니까. 증기라고 하는 건 물이 끓여서 만들어진 게 증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갖고 있는 거죠, 열을. 그 열을 어디에? 급수가열에. 급수가열은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낸다 이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내서 여기서 뭘 한다? 급수가열을 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리사이클, 재생 사이클이고요. 만약에 이 터빈에서 증기를 뽑아내 가지고 보일러 쪽에 가서 다시 한번 열을 가한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터빈으로 넣어준다. 그러면 재열 사이클이에요. 둘이 같이 시행되면 재열 재생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 되시죠?
만약에 이 분홍색으로 표현된 재생 사이클도 아니고 이 연두색으로 표현된 재열 사이클도 아니다. 얘네들이 없어요. 그러면 흰색으로만 표현된다. 그러면 그건 뭐였냐면 랭킨 사이클. 기본이 랭킨 사이클이에요. 터빈에서 증기 빼가지고 다시 가열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재열 사이클. 터빈에 증기 빼가지고 급수 예열시키게 되면 재생 사이클. 이걸 여러분들 꼭 구분하셔야 돼요. 랭킨 사이클, 재열 사이클, 재생 사이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기에 보니까 모두 있어요. 카르노 사이클. 이거는 가장 이상적인 열 사이클로서 손실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 사이클에 관련된 건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보기에 설정되어 있는 4가지 개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35번도 됐고요. 다음 36번이에요. 단상 2선식 배전솔로 말단에 지상역률 코사인 세타인 부하 PkW가 접속되어 있고 선로 말단의 전압은 V볼트다. 선로 한 가닥의 저항을 R이라고 할 때 송전단의 공급 전력은 이라고 했고요. 간단하게 좀 설정을 해보면요.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전원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부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에 송전단이니까 서브, 수전단이니까 리시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쭉 와서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선로에서도 전류 흐르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돌아올 때도 전력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는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 수전단에 전달돼서 일하는 수전단 전력의 손실을 더해주는 형태로 표현이 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전단 전력이 지금 역률 코사인 세타인 부하의 PkW가 지금 설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지금 PkW가 수전단 전력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PkW 설정하면 되겠죠. 그럼 PkW에 뭐만 더하면 돼요?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손실이다라고 하게 되면 선로의 저항이 R이니까 통상 손실은 열의 형태로 표현될 거거든요. 그럼 열이라고 하는 건 줄의 법칙에 따라 I제곱 R로 표현이 될 겁니다. I제곱 R. 근데 그게 지금 몇 개예요? I제곱 R, I제곱 R이니까 선로 손실은 2 곱하기 I제곱 R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정된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 P에다가 2의 I제곱 R이 되는데 이 모양이 지금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식을 어떻게 해요? 또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좀 쪼개봐야 되죠. 즉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전류를 찾으려고 보니까 지금 수전단의 전압이 얼마예요? 수전단의 전압이 선로 말단 전압이죠. V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수전단에 있는 부하가 역률이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수전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상 2선식이니까 V, I,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끝나죠. 왜 루트 3 만들어가느냐? 단상이니까요. 그죠? 따라서 이 수식이 설정이 될 거고 여기서 전류값 I는 전압 V와 역률 코사인 세타로 누구를 전력을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설정된 부하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 전류가 어디 들어가요?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다시 쓰면은 P값에다가 플러스 2 곱하기 전류의 제곱이죠. 여기에 제곱이에요.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R이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써보게 되면 P값에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식을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정리를 좀 하게 되면은 제곱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 달고 있을 거고 그죠? 얘도 제곱 달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자 요거 여기 써도 되겠죠? 그죠? 여기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 분자로 올라오겠죠?
그 다음 여기 제곱 제곱이네요. 그럼 V제곱, 그 다음에 역률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게 지금 킬로와트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와트거든요.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제곱 역률제곱 분의 2의 P제곱 그 다음에 R이죠. R은 제곱 붙으면 안 되겠네요. 요 모양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V제곱 V제곱 역률제곱 V제곱 역률제곱 그럼 얘네 둘은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고 V제곱 역률제곱 V제곱 역률제곱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죠? 이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언제 다른 문제 다 풀이하신 다음에 여유 있으실 때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의외로 이런 문제가 실수하기가 쉬워요. 실수하기 하나씩 빠뜨리기가. 그래서 다른 문제 다 푸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선로 기기 등의 절연 수준 저감 및 전력량 변압기의 단절연 모두 해갈 수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 이 중성점 접지 방식 문제는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 여기서 이제 제일 뭐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는 게 절연 수준을 저감시킬 수 있다. 비용을 적게 들인다 이거죠. 왜? 문제가 돼도 전압 상승이 없을 거니까. 두 번째, 단절연을 시킬 수 있다. 단계적 절연을. 왜?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중성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서? 직접 접지 방식이라서. 뭐 이건 뭐 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38번 문제. 자, 우리가 최대 수용 전력이 3kW 수용가가 3세대, 5kW인 수용가가 6세대라 할 때 이 수용가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주상변압기의 최소 용량은 이라고 했고 역률은 1, 수용가 간의 부동률은 1.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률이 나와 있는 게 큰 힌트예요. 부동률이라고 하는 건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죠. 그 식을 이제 변형시키게 되면 누구를 찾을 수가 있느냐? 네, 변압기 용량. 그래서 주상변압기 최소 용량 값을 설정하는데 그 부동률식을 이제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부동률이 분모로 들어오고요. 분자의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최대 수용 전력이 하나는 최대 수용 전력이 3kW인 수용가가 3세대. 그러니까 3 곱하기 3 더하기 5kW인 수용가가 6세대. 5 곱하기 6 들어오면 되겠고요. 근데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로 답안을 설정을 해야 되죠. 볼트 암페어 개념으로. 근데 지금 얘랑 얘 다 뭐가 돼요? 킬로와트. 킬로와트니까 뭘로 나눠야 됩니까? 역률. 역률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되겠죠? 문제에서 역률은 얼마나 했어요? 역률은 1이라고 했으니까 1.0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부동률 자리는 또 얼마 들어가면 됩니까? 1.3. 자,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변압기 용량 값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30 킬로볼트 암페어가 설정이 되겠네요. 네, 정답은 2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38번도 얘기됐고요. 부동률이랑 뭐 수용률, 부하율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네, 다음 실기시험에도 바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다음 39번 문제.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전력 개폐 장치는 이라고 했습니다. 부하전류, 즉 전격전류죠. 네, 그 전격전류 차단이 불가능한 게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차단기는 모든 전류를 다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크 소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크 소호 능력이 아예 없는 단로기의 경우는 부하전류 차단이 아예 안 되죠. 또 단로기라고 하는 건 차단기와 연계해서 차단기가 열려 있을 때에만 단로기를 조작한다. 그 개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공 송전선로에서 총 단면적이 같은 단도체와 비교했을 때 복도체의 장점이 아닌 것은 복도체를 쓰게 되면 단도체에 비해서 복도체의 경우 L이 작아지고 C가 증가되다 보니까
뭐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할 수가 있어요.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하는 걸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안정도 증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얘기니까. 두 번째, 공사비가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여러분, 한 가닥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닥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누가 더 쉬워요? 한 가닥 설치하는 게. 누가 돈 더 많이 들어요? 두 가닥. 그러니까 복도체로 설정하게 되면 공사비가 비싸지고요. 시공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답은 2번이죠. 전선의 전이 경도를 감소시키죠. 전이 경도는 쉽게 생각하시면 자격에서 공부했던 전이 공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름이, 즉 반지름이 커진 거,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니까요. 전이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선의 전이 경도를 감소시키고 코로나 임계전압은 높아지죠. 코로나 임계전압은 전선의 굵기와 비례합니다. 따라서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져서 코로나 발생 빈도는 떨어지게 돼요. 선로의 인덕턴스가 감소되어, 그죠? 정전 용량이 증가하죠. 성전 용량 증대되게 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따라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번 문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회차 전력공학 문제풀을 쭉 보니까 문제가 좀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가 좀 다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문제는 좀 잘 솎아내셔가지고 다른 문제 다 풀이하신 다음에 시간이 남으셨을 때 다른 문제를 좀 빨리 풀어주시고 그 문제를 풀이하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